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1년여 만에 다시 이렇게 여러분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31년간 하고, 1년 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교사로서 학생들하고 특히 수능 영어를 가르치면서 우리나라의 이 대학 입시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수능 영어 팍쌤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했었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뵙는 것은 사실은 영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요즘에 이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수업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유튜브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그 당시에 저의 제자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또 40, 50대, 60대 이렇게 청장년, 노년 누구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유튜브를 이렇게 오랜만에 하게 된 이유는요, 정말 답답해서입니다.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 무너져 내린 이러한 지금 대통령 선거의 이 혼탁한 상황, 이거를 교사의 입장에서,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제가 공립학교 교사였으니까요, 공무원이라고 하는 제약 때문에 학생들에게 솔직한 저의 생각, 그리고 어떤 비판을 할 수가 없었죠. 물론 아울러서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한 적은 있지만, 어떤 적나라한 그런 비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교조 교사하거나 아니면 교총 회원이거나 진보거나 아니면 보수거나 그러한 어떤 단체에 가입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이 사상가의 상식, 커먼 센스죠. 상식이라고 하는 그 책 한 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국민들의 상식에 호소하는 그 토마스 페인의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지금 섰습니다. 제가 어떤 정치적인 지식이 해박하거나 무슨 우리나라 이 정치의 전문가는 물론 아니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투표를 누가 합니까? 전문가들만 합니까? 왜 이 방송의 이 패널들이죠. 패널리스트 나와서 전문적인 어려운 이런 얘기들을 막 쏟아부어 내고 있는데,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 그렇죠? 우리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상식에 의거해서 하는 겁니다. 상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과거 김영삼 대통령 시절로 저는 기억합니다만,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한 것 중에 하나가 사법개혁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사법개혁이 뭡니까? 소위 말해서 법관들, 판사들, 그리고 검사들이 너무나 일반 서민들을 불공정하게 대하고 자기네들이 가진 그 사법 권력을 남용하는 그 피해를
없애려고 시도한 거죠. 저는 그때 그 텔레비전에서 심야 토론 프로였는데 12시 뭐 가까이에 돼서 하는 양쪽의 전문가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차근차근 다 들어봤어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은 어떤 그 피의자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누가 합니까? 법관이 합니까? 판사가 합니까? 안 해요. 우리나라는 저 사람 피고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사가 하죠. 근데 미국은 누가 합니까? 일반 사람들이 모여서 배심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죠. 주얼이라고 해요, 영어로. 그 배심원단들이 일반 상식에 의해서 검사와 변호사가 얘기하는 정황과 논리, 그리고 제시하는 증거를 다 듣고 배심원들끼리 상식에 의해서 판결합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법은 상식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증거에 의해서 저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를 배심원들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면 그 즉시 풀려나는 거고, 죄가 있으면 영어로는 guilty라고 하죠. 그죠? 배심원들이 모여서 저 사람은 guilty하다, 죄가 있다 라고 판단을 내리면 그 다음에 판사가 그러면 이런 죄목에 대해서는 과거 판례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형량이 주어져야 됩니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테크니컬하게. 그럴 때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판사가 하는 거는. 죄가 있냐 없냐는 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후진국이라서 배심원제도를 둡니까? 미국에는 미국 판사가 우리나라 판사보다 질이 떨어져 가지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사가 안 합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바로 토마스 페인의 그 상식이 바로 국민들의 마음이고 국민들의 심판 기준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 자, 대통령 선거 지금 이제 목전에 닥쳤습니다. 이제 한 50일 정도 지나면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대통령 후보 누구하고 친합니까? 예? 여당 후보, 야당 후보, 단적으로 이재명 씨, 윤석열 씨,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친해요? 잘 압니까? 친척이에요? 친구입니까? 우리 일반 서민들은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요, 지금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년 전에 이제 명퇴를 하고 택시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택시를 왜 하냐고, 만약에 택시를 왜 하냐고 물으신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저는 어릴 때부터 택시 기사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 택시 기사야말로 우리나라, 지금 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의 이 각양각색, 다양한 손님들을 접하죠. 남녀노소, 부자, 가난한 사람, 또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다 태웁니다. 그리고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합니다. 짧은 시간이겠지만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 여러 층의 사람들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직업 별로 없어요. 또 서울의 그
갖가지 장소들.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야, 서울에 이런 데가 있었나라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지금도 있어요. 이 택시를 하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택시 기사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물론 택시 하면서 경제적인 도움도 됩니다. 예, 경제적인 도움이, 물론 지금 그렇게 무슨, 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떳떳하게 일하고, 남한테 사기 안 치죠. 두 가지 이유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흘러나오는 무슨 아파트 단지를 뭘 해서 누가 50억을 받았네, 아들이 딸이 무슨 50억을 이런 얘기 막 나오죠. 이럴 때 어떤 거 느낍니까? 저는 분노를 느껴요. 분노를. 여러분,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권력 있는 자들, 특히 법 갖고 장난치는 놈들 있죠. 예? 그 법 전문가라는 놈들, 판검사 한 20년 30년 했다고 그래서 전관예우 받아가지고 나와서 죄 있는 놈도 이렇게 전화로 통해서 그 사람 내가 볼 때 죄가 없는데, 이딴 식으로 전화 한 통화해서 몇십억씩 받는 거, 재판 넘기지 않으면서 그 대가로 몇십억씩 받는 놈들, 이거는요 법 양아치예요. 법 양아치. 아주 쓰레기 같은 놈들입니다. 저도 서울대 나왔지만, 서울대 나온, 연고대 나오고 서울대 스카이 나오면은 그 훌륭한 사람입니까? 옛날에 그 어떤 철학가가 그랬어요. 이 하버드 대학교 나오고 무슨 예일 대학 나오고 이게 훌륭한 게 아니라, 그건 순전히 개인적인 욕심으로 본인이 열심히 했겠지만 간 거죠.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일을 했느냐, 이걸 갖고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해야죠. 무슨 하버드 나와서 서울대 나왔어, 그게 도대체 나하고 뭔 관계가 있는 겁니까? 왜 그 사람을 존경해야 돼요? 판검사 열심히 했죠. 책 열심히 딸딸딸 외워서 공부했어요. 몇 년간. 그게 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배운, 어렵게 열심히 한 그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불우한 서민들을 도와줬느냐, 이게 판단이 돼야죠. 이게 판단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저 부자들 밑에서 그냥 살살거리고 아양 떨면서 돈이나 뜯어내고 나쁜 놈들 변호나 하고, 그건 사회 악이죠. 그게 법 양아치예요. 법 양아치. 하나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경상도 사투리 쓰는 아주머니가 한번 탔는데 대놓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번 선거는 뭐니 해도 이 정권이 바뀌어야죠. 야당 지지하는 사람이죠. 또 전라도 사투리 쓰는 분 탔어요. 그분은 또 그래도 이 진보적인 이 사람들이 계속해 나가야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준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손님 윤석열 씨하고 친해요? 잘 압니까? 손님, 이재명 씨하고 같은 집안이나 되세요?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저는 성격이 그래서 도전적으로. 그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택시 기사니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합니다. 손님, 저는 대통령 뽑을 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제 기준은 뭐냐? 어떤 놈이 내 호주머니에서 또는
우리 아들, 딸 호주머니에서 세금을 덜 뜯어갈 거냐. 제 판단은 딱 그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차피 한 나라의 예산, 지금 우리나라 예산 얼마나 되나요? 줄잡아 한 600조 좀 넘을 거예요, 아마. 2022년. 자, 그 600조 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누가 냅니까, 그거? 국민들한테 호주머니에서 뜯는 거죠. 그거 600조 내라고 누가 정합니까? 국회의원들이 내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여야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예산 해가지고, 600조. 자기네들이 정합니다, 그거. 그리고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터는 거예요. 정치인의 본질이 그겁니다. 정치인의 본질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생산적인 일을 해갖고 우리나라 GDP에 도움되는 일을 합니까? 그 사람들 그냥 국민들한테서 세금 뜯어내는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단 멋있게 뜯어내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편 가리기 하는 거죠. 내 편, 여당 편, 야당 편.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엄마, 아버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아들, 딸, 손자, 손녀의 호주머니에서 뜯어내서 만든 게 600조예요. 600조.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찍어야 돼요, 표를? 누구를 찍어야 돼요? 안 찍을 순 없죠. 그쵸? 어차피 나라는 굴러가야 되니까. 어차피 뜯기긴 뜯겨야 돼요. 물론 그거에 대한 세금에 대한 그 혜택도 내가 받는 거죠. 그죠? 거기 예산에서 요즘에 얼마씩 준다, 재난지원금이니 이런저런 무슨 명목 코로나니 해갖고 다시 또 돌려주잖아요. 그죠? 옛날엔 그거 택도 없었는데 요즘엔 또 주더라고요. 그래도 그 유럽 따라가서 그런지. 그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여러분, 누구한테 누가 대통령이 돼야, 누가 국회의원이 돼야, 어느 당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만드는 법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든 그 법안을 가지고 정부가 운영을 하겠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행정부,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책임을 져서 그 법을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법적인 거를 옳으냐 그르냐 따지는 게 사법부, 판검사예요. 근데 그 사람들 공통점 뭐예요? 다 우리 주머니, 여러분 가족의 주머니에서 돈을 뜯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누구 말이 옳고 그르냐?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판단을 못해요. 우리 일반인들은요 그런 거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고, 우리 보통 저를 비롯해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과거에는 그래요. 과거에는 내가 경상도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래. 예? 경상도의 출신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나라도 나한테 그냥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지겠지. 그래서 경상도 찍고, 또 내가 전라도 사람이다. 그러면 전라도 사람이 대통령 되면 또 나나 내 가족한테 뭔가 그래도 유리하지 않겠어. 옛날 생각이에요. 옛날. 그런 옛날 생각 가진 사람들이 다 뭐예요? 옛날 세뇌된 사람이죠. 세뇌. 그쵸? 군사정권의 옛날 70년대 80년대 군사정권의 머리가 세뇌된 우리 세대예요. 바로 제 동기들이요, 제 동창들 지금 판검사 하다가 나와서 변호사하고 지금 현직의 기자인 친구도 있어요. 신문기자.
이 방송이 프로듀스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세대는요, 이미 세뇌가 된 상태라 판단을 잘 못해요. 판단 기준이 옛날 배운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요즘 젊은 세대들이요, 냉철합니다. 지금 20, 30대 청년들이 옛날로 치면 진보 진영, 민주당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탈했죠. 왜 했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집값을, 아파트 값을 너무나 올려놨죠, 지금 현재 정부가.